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직 일편단심 삼성전자만 집착하는 천 회장입니다. 삼성전자만 집착해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8년 동안 열심히 집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떨어져도 그냥 기분 좋게 또 주워 담고 여기서 꾸준하게 한번 버텨보랍니다. 지금 당장은 저한테는 그렇게 필요 없어요. 매도란 필요 없다. 오직 매수다. 나갑니다. 순간순간 단타 치고 돈을 벌 수 있겠지만은 그걸 제가 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만 좋아하는 분들 못지않게 또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도 테슬라. 이 테슬라 장투족들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근데 테슬라 과연 저도 테슬라 옛날에 미래 혁신적인 기업이다 하다 해가지고 한때 붐이었죠. 테슬라 붐. 결국은 주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형편없이 빠지기 시작하죠. 또 그동안 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보니까 난립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 테슬라 또 찐 팬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또 테슬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장기 투자라는 게 좀 힘듭니다. 좀 빠진다고 해가지고 장기 투자들이 이렇게 징징 짜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마야 돼. 단기 투자 마인드로 해야지 왜 장기 투자를 합니까? 좀 평가 손실이 좀 날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멀리 보고 하셔야 한다고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연초에 4억 원 플러스였던 주식 계좌가 이제는 마이너스 2억이 됐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시장에 오만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오만했던 제 자신이 후회스럽네요. 테슬라 주가가 11% 넘게 급락한 지난 27일이죠. 27일 날 그 국내 온라인 테슬라 투자 커뮤니티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아주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 봐요. 우리 일론 머스크 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지난 10월 이후 그 지속된 하락장에도 테슬라 투자를 옹호했던 일부 강성 지지자들도 이날은 침묵을 유지하더라. 침묵 유지. 아니,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어쩔 수 없었을 거야. 다행히 하루 지난 28일 그 팔 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100달러 선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여전하다. 100달러.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100달러 깨질 것 같아. 저는 충분히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는 거죠. 27일 테슬라 종가가 109.1달러, 2020년 9월 주가 수준이에요. 벌써. 지난 2년간 두 번의 주식 분할을 했고 S&P 500 지수 가입도 했고 흑자 전환, 차량 연간 100만 대 생산, 베를린, 텍사스 신공장 개장 등 그렇게 호재로 이게 쌓아 올렸던 주가가 모래성처럼 무너진 거죠. 그래서 국내 테슬라 개인 투자자들은 2020년 코로나 그 19 사태 이후로 그 미국 주식 투자 열풍을 타고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때 열풍이었잖아. 이 열풍 조심해야 돼. 열풍. 이 열풍이 갑자기 식어버리면은 그냥 고꾸라지는 건데 그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미국 주식 투자하자고 난리 쳤잖아요. 근데 2년 넘게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허탈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020년 6월부터 테슬라 투자를 시작한 40대 직장인 모 씨가 있는데 최근 증권 앱을 열기가 두렵다는 거야. 그 사람은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테슬라하고 머스크 관련 영상을 보고 테슬라 투자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까지 설득을 해가지고 여윳돈을 계속 투자해서 어느새 1,500주를 모은 거야. 1,500주. 다른 주식은 보지 않아. 여기 이쪽 돈 테슬라네. 완전 테슬라에만 올인하는 그런 주주 같아요. 올해 초 그의 그 증권계좌 평가액을 보니까 60만 달러에 달했는데 올해 초까지 한 주당 평균 단가 170달러, 수익률은 130%였어요. 아주 좋았어. 이때 팔았어야 하는데 못 판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원화 가치가 1달러에 1,200원 계산하면 한 7억 2천 됐죠. 7억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그 모 씨는 투자 1년 반 만에 한 4억 원이 넘는 평가 차이로 오는 거야. 4억 원. 어이야. 아주 좋았지. 기분 째지겠죠. 더 갈 수 있겠다. 이제 4억이 나중에는 10억, 20억 가지 않느냐? 부풀었을 거라고. 같은 기간에 삼성,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주식에 투자한 또 A씨는
그 A씨의 동료들은 쓴단을 마셔야 했는데, 하여튼 그 모 씨는, 하여튼 그래요. 그 자신감에 찬 그 모 씨가 동료들에게 계좌를 보여주면서 이 부자 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 이 세기의 혁신기업 테슬라 투자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 머스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머저리가 뭘 한다고 역시 아무나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며 속으로 이제 혀를 찼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할 때도 이 모 씨는 느긋한 거예요. 금리가 오르는데 그동안 급등한 주가를 감안하면 조정은 어쩔 수 없다.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봅니다. 오히려 이제 그는 주변에 연말에 그 머스크가 약속한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있어요. FSD 그 베타. 이 FSD 베타가 출시가 되면은 이 공매도 대학살이 벌어진 2020년 말처럼 숏 스퀴즈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 씨가 지난 6월 테슬라 주가가 200달러 선을 횡보할 때 집중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했겠죠. 200달러 횡보할 때. 어느새 이제 그의 계좌가 테슬라 주식이 1,800주를 불어났네. 그 평균 단가는 200달러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단가는 올라가는 거야. 쭉쭉 올라가죠. 물타기 했으니까. 이처럼 그 테슬람이죠. 테슬람이라고 하죠, 보통. 유행어로. 테슬람의 그 모씨처럼 이 투자 심리가 흔들린 건 지난 10월 이후야. 10월부터는 이제 흔들리기 시작해. 왜 그러냐? 이 머스크가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는 거야. 이 처음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머스크가 왜 팔지? 하면서 그 트위터 인수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층이었던 이 모 씨도 이 머스크에 잇따른 공화당 지지 발언에 마음이 걸리는 겁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과 그 민주당이 그 노조, 코로나 봉쇄, 보조금 문제 등에 비협조적이었다 해도 엄연한 정부 여당인데 왜 굳이 적을 만드는지 이해가 갈 수 없었던 거겠죠. 그 바닥 모르고 추락한 이 주가는 지난달 그 모 씨의 평단마저 깨트리는 거야. 27일 종가 기준 그 모 씨의 평가 손실이 이제는 16만 달러 되는 거, 16만 달러. 원화로 한 2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는 겁니다. 2년 동안 투자 기간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 갔다가 지옥 갔다가. 하여튼 대주주가 주식을 파는 건 악재임에도 이 추가 매수로 대응한 게 뼈아픈 실책이었다. 뼈아픈 실책이었다. 일부 테슬람들처럼 빚을 내가지고 레버리지 투자를 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분은 3배짜리 레버리지 해가지고 4억 3천이 500만 원이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이 친구처럼 이 테슬라 투자자 중에는 주식담보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을 쓴 이들이 많아요. 생각으로 많습니다. 이 평균 단가가 낮은 투자자들이 이제 주가 급락기에 이 막 추가 매수를 위해서 빠르게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이니까 많이 끌어다 쓰는 거죠. 이 레버리지 투자는 양날의 검과 같아요. 양날의 검. 조심해야 돼요. 저도 샘플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이 주가 상승기에는 수익을 극대화하지만은 그 하락기에는 이제 주식을 헐값에 이 강제로 처분되는 반대 매매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야. 증권사에도 반대 매매를 하기 전에 그 담보비율을 맞출 그 추가 증거금을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마진콜이야, 마진콜. 마진콜. 이 최근 테슬라 투자 커뮤니티에서 마진콜 위험 때문에 이 피 같은 이 테슬라 주식 일부를 정리를 했다. 마진콜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담보 비율을 낮춰달라는 말이 도는 건 이 때문입니다. 하여튼 서학기미들이 그 미국 주식 중에 유독 테슬라를 사랑했던 거는 테슬라 유튜버들이 영향이 컸다. 테슬라 유튜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 뭐. 삼성전자 유튜버들이 영향이 컸겠죠. 매일 테슬라 관련 뉴스를 전하고 분기 실적 발표, AI 데이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동시통역하고 난리 쳐요. 유튜브 채널만 해도 웬만한 미국 개인 투자자 못지않은 테슬라 정보를 실시간 접하는 거야. 너무 많아. 테슬라도 삼성전자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계좌 까가지고 유료 회원 모집하고 난리 칩니다.
근데 테슬라 유튜버들도 지금 난리죠. 지금 막 급락장이 오니까 온 욕 다 먹고 난립니다. 난리. 뭐 돈생갱샤 뭐 이런 사람도 있네요. 돈생갱샤 뭐 이렇게 돈 생기면 그냥 살아. 돈생갱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유튜버가 있다는데 이 친구도 보니까 항의성 댓글을 상당히 많이 받는가 봐요. 뭐 주식을 팔지 않았다는 증거로 계좌를 인증하라 뭐 그런 요청도 있었고 하는데 하여튼 유튜버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게 참 오르면 좋은데 떨어지면은 욕을 엄청 먹습니다. 욕을 막 진짜 바가지 단위로 먹어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참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게 유튜버들도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계좌 막 까고 지들 막 난리치고 막 보여주고 뭐 샀니 안 샀니 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야. 자꾸 이렇게 돈 자랑이나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 항상 겸손해야 돼. 겸손. 차라리 하려면 그냥 비공개 하든지 처음에는 막 주가 오르니까 뭔가 본인이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응? 하여튼 그 테슬라 유튜버 가시는 분도 보니까 그 항의 메시지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하여튼 테슬라 주가는 지난 28일과 29일 연속 좀 올랐어요. 좀 올라가지고 한 120달러는 회복했더라고요. 그러나 10월 그 급락 직전이 200달러까지 갈 길은 좀 멀지 않겠냐. 현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 것인지 아니면 100달러 밑에 무서운 또 지하실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 응? 근데 테슬라 주가의 그 낀 거품은 상당 부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정점을 찍은 작년 말 주가 수익 비율 PER이 1000배를 웃돌아 1000배. 이게 말이 돼? PER이? 그다음 올해 들어서 PER이 36배까지 내려왔어요. 쪼그라들었죠. 지난 23일 투자 전문 매체 그 밸런스에 따르니까 테슬라 2023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은 22배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적 전망도 견조하고 월가에서도 향후 2년간 테슬라 매출과 순이익이 연평균 38% 그리고 순이익은 한 32%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매출은 38, 순이익은 32%. 월가 애널리스트의 그 평균 목표가는 246달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비관론. 이 비관론도 만만치 않아요. 뭐 수석 그 리서치가 누가 그런 거 했어? 리서치 연구원 같은데 기업 펀더멘트를 빼고 차트로만 보면 테슬라 주가는 충분히 100달러까지도 깨질 수 있다. 밑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격은 내년 이 회사 예상 수익인 17배로 S&P 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치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뭐라고 하냐? 삼성증권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소비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랑 머스크의 직원 격려 이메일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이 과도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내년 1월 25일 예정된 올해 4분기 이제 실적 발표가 테슬라 주가 향방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고 하게 실적 추정 하향 조정. 이 실적이 좋으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적이 떨어지면은 이제 작살 나는 겁니다. 보니까 작살 난다. 그래서 참 주가 예측도 힘들고 이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사는 것보다 파는 것이 어려워요. 파는 것이 어렵습니다. 파는 건 예술이 예술. 사는 건 기술이라 하더라도 파는 게 힘듭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뭐 고점에 물려가지고 괴로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업을 믿고 한다면은 장기 투자한다면 좀 더 기다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탈출하는 수밖에 없어요. 테슬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죠. 근데 삼성전자도 좀 많이 빠지긴 빠졌는데 그래 우리는 삼성전자 꾸준히 모으면서 뭐 배당도 받고 하면서 잘 버티고는 있어요. 뭐 5만 전지일 때도 좀 많이 모아가지고 평균을 낮췄지만은 그 삼성전자는 종합 전자회사라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야. 뭐 스마트폰, 반도체, 뭐 LC, 뭐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전도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그래도 나은 편인데 나중에 또 상승장 타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바닥 쳤다가 다시 쭉 또 올라간단 말이야. 결국은 장기 투자다. 그리고 보시고 내가 원하는 수익만큼 올라왔으면 조기 졸업하세요. 조기 졸업하시고 아니다 하시면 정규 졸업해야겠지. 10년 동안 딱 해가지고 그때 가서
매도하겠습니다. 또 회사가 가다가 영 형편 없으면은 당연히 떠나야 하는 거 맞겠죠. 근데 뭐 그렇게 회사가 뭐 쉽게 망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삼성전자나 뭐 테슬라나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또 삼성전자 구독자분 중에 또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은 맞는 것 같아요. 100달러 인근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충격으로 또 100달러 또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더라도 다시 또 반등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튼 꾸준하게 저점에서 모아간다. 주워간다. 멀티 줍냐? 많이 모으면 안 된다. 많이. 내가 항상 한꺼번에 많이 사면은 나중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조금씩 모아가는 재미로 나가야지. 한꺼번에 왕창씩 사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이 큰다고. 왕창 사가지고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어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괴롭고. 후회되잖아.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사고 좀 기다릴 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관련 이야기라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도 힘냅시다. 테슬라 주주분들도 파이팅 하세요.